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제 서재에서 성장기의 문제를 순서 있게 하나씩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순서 있게 챙겨서 보시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나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순서 있게 성장기의 일탈의 유형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애기들이 크면 갓난아기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면서 좀 독특한 행동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영유아기의 일탈이라 하면 약 만 2세 전후로 해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만 4세, 만 5세가 되면 영유아기의 일탈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또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탈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영유아기 일탈이라는 게 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수주범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가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갑자기 손님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엄마 꽁무니에 붙어서 수줍어하고 또 남들 앞에서는 자꾸 숨으려고만 하고 엄마 옆에 붙어서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이런 수줍음이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일탈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산만함이 있습니다. 산만함. 산만한 아이들 많이 보죠. 엄마들 또 아이 키우면 우리 아이가 요즘 부쩍 산만해졌어요 하는 엄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만 3세 전후의 남자아이에게서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산만함. 뭐 어디 식당을 가도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고 또 집에서도 뭘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계속 집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산만해지면 엄마들이 아이 돌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어떤 특정한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또는 언어에 의해서 또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산만해지는데 이 산만함이 일찍이 조정되지 못하면 나중에 학업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산만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물. 뭐 슬프면 우는 것이 정상이고 또 아프면 아프다 하고 또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슬프지도 않은데 아프지도 않은데 잘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자극만 탁 줘도 으앙 하고 울거나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눈물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개 만 2세, 만 3세 전후의 여자아이들에게서 눈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흘리는 눈물, 이것도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일탈의 한 종류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거짓말. 애기들의 거짓말은 되게 귀엽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쁘고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살짝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이라면 허락 없이 자기가 숨겨놓고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합니다. 엄마가 찾거나 하면 나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여기에 자기가 숨겨놓고 그 앞에 와서 엄마 여기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소소하게 거짓말을 한 번씩 톡톡 합니다. 하는데 저 거짓말이 왜 우리 아이가 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거짓말도 역시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조장되고 묵인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기의 일탈의 유형 중에 또 한 가지 도벽이 있습니다. 도벽. 아유, 어린아이가 무슨 도벽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도벽이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조금 나이가 만 5세 이상 좀 크면 실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엄마의 지갑을 뒤지거나 아니면 교사의 지갑을 뒤지는 아이도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어떤 예쁜 구슬이나 교실에서 교구로 쓰는 어떤 물건들을 중에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교사나 엄마가 찾을 때 자기가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도 조금씩 교사나 엄마가 왜 거짓말이 시작되었는지, 또 환경 속에서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조장하는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노력하면 이런 것도 일탈이 수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탈이 있냐면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일탈 중에 성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성적인 행동. 이것도 좀 이렇게 정형화된 영유아기의 일탈입니다. 성적인 행동. 저는 교실에서 여자아이가 책상의 모서리에 성기를 부딪히면서 계속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6세 남자아이가 5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꼬드겨서 놀이터로 가자고 꼬드겨서 놀이터에 가서 남녀가 하는 성행위를 흉내내는 그런 것을 실제 관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문제를 성적으로 연결시키는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손님으로 어떤 집에 가정 방문을 했는데 아이가 다가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와서 슥슥 쓰다듬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행동도 틀림없이 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자극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 속의 언어적 자극이나 일상 속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고 잘 조정해야 그런 것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유아기 일탈, 수주범, 산만함, 눈물, 거짓말, 도벽, 성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이게 있군요.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성. 대체로 만 3세 전후의 남자아이에게서 폭력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도 역시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에게서 그 발생을 더 많이 봅니다. 폭력성은 요 산만함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산만함이 산만함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발전하면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교실 안에 수많은 교구들이 있고 또는 집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활동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집어 던지거나 찢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관찰합니다. 제가 관찰한 어떤 남자아이의 경우를 보면 그 남자아이는 이 종이에 이 바늘로 이 종이에 바느질을 하는 아주 초보적인 바느질을 가르치는 눈과 손의 협응력, 그 다음에 바늘을 사용함으로 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구를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아이가 매우 집중해서 바느질을 잘 하다가 바느질의 결과물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좀 관계없이 바느질이 좀 꼬이거나 얽히거나 하니까 갑자기 이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막 담당 교사에게 와서 막 교사의 몸을 때리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 폭력성이 있는가 하면 즉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게 하는 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이 있냐면 뭘 집어 던지거나 찢거나 깨거나 부러뜨리거나 하는 이런 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쨌든 이런 폭력성은 그 폭력을 행사하고 나면 또 아이가 조금 차분해지는 경향성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이런 폭력성은 대체로 처음 시작될 때 좀 다소 예를 들자면 저런 의자 위에 아이가 올라가서 뭐 바이오맨 하면서 뛰어내린다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선이 여기 있다가 시선이 여기 올라가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자 위에서 올라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던 아이가 그다음 책상 위에 올라가고 저런 복사기 위에 올라가고 책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개들 교사나 엄마가 야 우리 아이가 참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활동적인 게 아니라 폭력성의 시작인 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영유아기의 일탈의 유형과 전개 과정 꽤나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영유아기라 했을 때 0세에서 7세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만 2세에서 만 4세 때 나타나고 소멸하고 또는 나타나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서 고착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만 2세 4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만 2세 4세 때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환경의 어떤 심각한 변화를 느끼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이 적시적시 주어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방기하면 만 5세 전후로 되면 좀 더 심각한 형태의 일탈로 고착화됩니다. 이 다음 회의 강의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탈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다가 어떻게 고착화되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부모나 교사가 해줘야 될 원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서툴게나마 처음으로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서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봅니다. 좀 서툴고 재미없고 어색하지만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지는 않고 서투르도 어떻습니까? 또 좀 어색해도 어쨌든 혼자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뭐 재미가 있을 듯 없을 듯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제 이 강의를 지켜보시면 아이 키우는데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좀 진행하면 제가 아이들의 발육 상황을 상담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